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는 우리 교재의 11장부터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할 때 수업을 했고요. 혹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초를 일단 좀 가진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이 이 과목의 처음 시작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 11장에 있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로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원리는 이 11장에서 다 배우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자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습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 이슈가 뭐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할 때에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포된 SQL 방식, 내포된 프로그램 방식,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래밍 문장, 예를 들어서 C 언어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면 프로그램 안에 중간중간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하기 위한 문장, 즉 SQL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중간중간에 내포, 영어로는 embedded인데요. 그 프로그램 문장 안에 데이터베이스 문장, SQL 문장을 embedding, 내포,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다, 포함했다. 이런 방식을 내포된 방식, embedded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함수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DBMS에 있는 기능을 C 언어든지 자바 언어든지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언어에서 DBMS의 기능을 라이브러리로 호출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처럼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이 두 번째 함수 호출 방식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검색한다. SQL 문장에서는 select라는 문장을 쓰죠. 그래서 select라는 문장으로 검색한다. 혹은 데이터를 insert, delete, update 한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걸로 되어 있는 문장이 데이터베이스 언어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if문도 필요하고 for문과 같은 반복문도 필요하고 고투문도 필요하고 어떤 로직의 프로그램의 처리 로직을 작성하기 위한 문장들이 필요하죠. 그런 문장들이 이제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인데 데이터베이스 언어에는 그런 언어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는 다룰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내포된 방식을 사용한다든가 함수 호출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아예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 없이 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언어 안에서 프로그램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21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제 업무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하느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혼합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소개를 드리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차례차례 이 11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의 문제점, 어떤 이슈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할 겸, 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과목을 안 들은 분을 위해서 DBM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여기 이 DBMS 상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DBMS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려면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죠. 이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할 때 보통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 파일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프로그램 할 때 좀 복잡합니다. 파일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파일을 사용할 때 그 사용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DBMS라는 소프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DBMS를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파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DBMS가 쉬운 형태의 어떤 사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SQL이라고 부르는, SQL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표기를 하기는 SQL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뭐의 약자냐면 Structured English Like Query Language에서 그 앞자를 따면 SQL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그 SQL이라는 단어에 모음을 떼버리고 표기를 자음만 해서 SQL이라고 표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SQL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래 명칭은 SQL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DBMS라는 소프트웨어고, 그 외에도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사용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메커니즘들을 내장하고 있어서 이 DBMS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관리가 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DBMS입니다. 이 DBMS는 여러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룰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DBMS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어떤 DBMS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는 원칙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데이터 모델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계층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초기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 초기 모델들 다음에 나온 것이 관계 데이터 모델 또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DBMS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을 바탕을 둔 관계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관계 DBM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을 더 확장한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바라든가 C++라고 하는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사용되니까 데이터도 그런 객체지향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새로 나온 것이지만 그 이전에 나왔던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능가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객체지향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체지향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 그 제품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객체지향 기능도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계 데이터 모델 기능에다가 객체지향 기능을 추가로 하이브리드로 제공하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것을 객체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Object Oriented 관계 릴레이셔널 모델, 그래서 OR 데이터 모델을 흔히 그렇게 부르고 이 OR 모델의 바탕을 둔 제품을 OR DBMS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제품들은 다 이 객체 지향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OR DBMS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객체 관계형 OR DBMS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객체 지향 모듈을 추가로 얹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 동작이나 모든 원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품의 종류를 객체 관계형이다 이렇게 부르긴 하나 기본 모든 원리들이 객체 지향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계형 DBMS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이제 관계형 DBMS를 관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관계형 DBMS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DBMS다. 다시 말하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다 관계 DBMS다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1970년대에 EF 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IBM에 있던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70년에 이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바탕을 둔 제품이 1976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널리 사용하게 된 그런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이 EF 코드라는 사람이 제안한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EF 코드는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을 제안한 그 공헌으로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ACM 튜어링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노벨상에는 컴퓨터상은 없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 한 해 한 명씩 노벨상에 해당하는 튜어링 어워드를 부여하는데 이 EF 코드가 관계 데이터 모델을 제안한 것을 공헌으로 튜어링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모든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테이블로 주로 많이 표현하고 친숙하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도록 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게 하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의 장점이 생기긴 테이블 형태로 생겼는데 이 테이블이 개념적으로는 수학의 집합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가 집합에 의해서 동작됩니다. 집합에 의해서 설명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 편리하고 쉬우면서도 그 이론적인 바탕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학적인 집합을 다루기 위한 언어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쿼리 랭귀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라고 해서 이 수학적 바탕하에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었고 그 언어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SQL이라고 하는 SQL로 표기되는 SQL이라는 언어가 국제 표준어로 잡으면서 모든 제품들이 다 SQL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좀 확장해서 관계형 모델보다 더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해주는 객체지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모델이 나오게 된 배경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객체지향 DBMS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객체지향보다는 관계형 테이블 형태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제품은 이제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고요. 이 객체지향 DBMS가 나오니까 기존의 관계형 DBMS를 만들던 회사들이 이 객체지향 DBMS하고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객체지향 기능을 더 추가로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의
추가 신제품들이 버전들이 나와서 객체 관계형 DBMS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관계형 관점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 필요시에 부가적으로 객체 제한 기능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관계형 DBMS 기능을 우리가 기본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DBMS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난 시간에도 보셨던 그림인데,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DBMS라는 소프트웨어는 밖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 도구가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는 SQL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이 SQL이라는 간단한 형태의 언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부가적인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SQL이라는 간단한 형태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뭐 이 SQL이라는 것은 이제 테이블을 만든다든가 테이블의 데이터를 검색한다든가 테이블의 데이터를 넣는다든가 이런 이제 관점에서 테이블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데, 이 사람들의 요청을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기능들이 있어서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거쳐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효율적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복잡한 파일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일의 이 기능을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면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이 툴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사람들이 SQL로 명령하면 자기가 알아서 복잡하게 처리를 해주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편리를 도구해주는 도구가 DBMS죠.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사람들이 직접 데이터를 다루고 조회하고 추가 삭제 등을 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한다든가 혹은 프로그램의 결과를 저장한다든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도 DBMS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부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SQL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DBMS고, 우리가 지금 이제 21장에서 배우게 될 것은 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응용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바 프로그램이나 C 프로그램이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개념 정의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하다 뭐 이런 뜻의 영어 단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밑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DBMS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대용량으로 저장해서 편리하게 저장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도구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 C 언어든지 자바든지 프로그램을 쭉 하다가 데이터가 필요하면
DBMS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자바나 C 언어 문장 중간중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문장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바라든가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문장에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연동시켜서 작성한 프로그램,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프로그램 내에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을 포함해서 그것이 포함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점이죠. 우리 책은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때 DBMS 제품을 오러클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오러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마리아DB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제가 오랫동안 오라클을 이용해서 실습하는 이런 이제 강의를 해왔는데, 이 오라클이 비싼 쌍용 제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은 오픈소스를 쓰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마리아DB로 지금 이제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다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오러클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러클이라고 하는 제품은 관계형 DBMS, 뭐 지금 최신 버전은 자기들이 객체 관계형이다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관계형의 바탕을 둔 대표적 제품입니다. 대표적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 오러클이라는 제품은 실제 업무용, 회사에서 개발하는 이런 그 상용,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 실무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적으로 절반 이상이 오러클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사용하고 따라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얼마나 이 오러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관계형 DBMS 제품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빌 게이츠라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창업자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세미나를 마치고 질문을 이제 사람들이 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 가장 크고 뭐 윈도우즈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뭐 파워포인트 뭐 등등 이제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하는 소프트웨어의 그 대표적 회사죠. 그래서 직원 세미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사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었는데 그랬더니만 이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사는 오러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오러클은 데이터베이스 제품 하나만 하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오러클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제품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만든 SQL 서버라고 부르는 제품이 대표적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죠. 오라클의 최대의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다 합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하는 오러클이라고 하는 회사를 경쟁사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이 데이터베이스 시장 규모가 큽니다. 연간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시장의 절반 정도를 이 오라클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대표적 회사이죠. 그 당시에 이제 빌 게이츠가 오라클이 경쟁사다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매출, 판매량이죠. 매출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습니다만 순이익은 오라클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워낙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한 10몇 년 전에는 순이익이 오라클이 더 많은 뭐 이런 상황일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베이스는 시장 규모가 크고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만큼 잘 나가는 대표적 회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 이름인 동시에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이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만 뭐 자세하게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게 되면 대형 회사의 대형 소프트다 그러면 아마 거의 100% 오라클을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조금 이제 작은 규모다. 뭐 실무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작은 경우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제품을 사용할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픈소스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마리아DB나 MySQL 뭐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제일 대표적 선택군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라클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오라클에서는 가장 다양한 기능, 가장 성능이 좋은 여러 가지 고급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제품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바나 C나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DBMS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DBMS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직접 SQL 언어,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런 이제 환경이죠. 왜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느냐 하면 대화식으로만 사용해 가지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하는 다양한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다양한 기능 같은 것들은 못합니다. 그냥 데이터만 검색하거나 데이터만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데이터만 다루는 건데 데이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처리를 한다든가 다양한 어떤 연산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 프로그래밍에서 그런 이제 처리나 연산을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사용자들한테 멋있게 화면에 무슨 메뉴를 보여준다든가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멋있는 형태로 출력한다든가 하려면 그런 이제 화면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그래픽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 언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다양한 어떤 처리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들을 꼭 다루고 요즘 프로그램들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작으면 모르겠지만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편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100%의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즉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필요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세 가지 방법은 오늘날 사용하는 방법에는 사용하지 않는 인베이디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사용하던 방법들의 종류들이니까 여기 이제 이 종류들을 서로 구분을 하고 서로 장단점을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초창기에 사용하던 방식은 인베이디드 방식입니다. 이 인베이디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C나 자바와 같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중간중간 끼워져 있는 겁니다. C 언어다, 자바 언어다 이런 프로그램 문장이 있는데 데이터가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문장, 즉 SQL 문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결과를 받아서 또 다른 처리를 하다가 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SQL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문장과 프로그램 문장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문장에 SQL 문이 중간중간에 끼워져 있다, 내포되어 있다, 인베이딩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범용 프로그래밍 안에 인베이드된 데이터베이스 명령문 방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 명령문이 호스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호스트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게스트가 아닌 호스트죠. 주인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주된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하는 주된 언어 C나 자바를 이제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손님으로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오늘날 C 언어라든가 자바라든가 하는 걸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 C나 자바의 호스트 프로그래밍 안에 SQL 문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방식, 이게 인베이드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초창기에 DBMS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이 DBMS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초창기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개선한 방식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 함수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뭐냐면 앞에 있던 방식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이질적인 다른 종류의 언어가 이렇게 중간중간 끼워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래머가 호스트 프로그램 언어하고 이질적인 데이터베이스 언어하고 이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이렇게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초창기 DBMS에서는 없던 새로운 기능을 이제 추가로 DBMS가 제공하는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추가적인 기능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기능을 함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SQL이라는 언어를 직접 프로그램 문장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SQL이라고 하는 문장을 실어서 보낼 수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요청을 보내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제공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C나 자바 등의 프로그램을 하다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또 거기서 결과를 받아와서 처리를 하다가 또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됩니다. 앞에 갖고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앞에 방식은 SQL 문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여기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언어하고 종류가 다른 이런 언어들이 중간에 끼워져 있는 거죠. 두 가지 언어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밑에 있는 방식은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하긴 하지만 자신의 언어의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학 계산,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시스템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수학적 계산 기능을 이용하잖아요. 그때
C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C 라이브러리 함수를 부르기 때문에 그냥 C 함수입니다. 자바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자바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미리 등록되어 있던 수학 계산을 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제 우리가 불러서 그 수학 계산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한다라고 그랬을 때 미리 등록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제공됩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이런 버전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불러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같은 C 언어, 같은 자바 언어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C 프로그래머가 혹은 자바 프로그래머가 C나 자바 작업을 하다가 그 C나 자바 함수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함수를 부르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그냥 하나의 C 프로그램 또는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프로그램 전체가 하나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DBMS 제품에서 자신의 기능을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 라이브러리가 제공돼야 되겠죠. 이런 종류의 함수 라이브러리를 함수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API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해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부르는 함수, 인터페이스 하는데 사용하는 함수, 그래서 API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 라이브러리 함수 또는 API 함수가 제공되어서 그 함수를 호출해서 프로그램하는 방식, 이 방식을 데이터베이스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함수 라이브러리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표준화된 형태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사용하기 위한 함수 라이브러리 이걸 이제 JDBC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바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표준이 ODB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바로 주로 실습을 할 건데 그럼 우리는 이제 JDBC, ODBC의 자바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DBC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합니다. 뒤에 설명드립니다만 이 ODBC, JDBC는 국제 표준이 아니고 ISO에서 국제 표준을 만들죠. 그래서 ISO의 국제 표준을 만드는 기구의 표준이 아니고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하다 보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표준화가 된 그런 이제 표준 제품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널리 사용해서 보편화돼서 사실상 표준이 된 뭐 이런 것을 이제 디팩토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ISO의 국제 표준은 아닙니다만 디팩토 표준으로 사람들이 다 JDBC, ODBC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새로운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에다가 그냥 데이터만 이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하고 검색, 셀렉트하고 이렇게 하던 기능으로는 if문이나 고토문이나 반복문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연산이나 어떤 프로그램 로직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언어에다가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호환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하도록,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QL 기능에다가 전통적인 SQL 기능에다가 추가를 한 거죠.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아예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이나 인서트, 딜리트 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가능한 새로운 언어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바나 C나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베이스 언어만 사용해서 프로그램까지 다 가능한 거죠. 이런 새로운 언어로 오라클사에서는 PLSQL이라고 하는 SQL 버전을 제공합니다. 이 PL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혹은
프로시저럴 랭귀지, 프로시저럴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문장을 프로시저럴 뭐 랭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시저럴 랭귀지, 그냥 프로그램 하는데 사용하는 랭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프로그램 하는 기능이 추가된 SQL이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표준 언어니까,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언어 외에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전의 새로운 언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아예 자바나 C 언어 필요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라클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라고 하는 이 제품에는 트랜젝트 SQL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QL에다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응용 프로그램 모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제 트랜잭션의 프로그램 코딩이 가능한 그런 이제 버전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트랜젝트 SQ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회사들마다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만들어서 아예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각각의 장단점은 그 방법을 이제 배우시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내포된 방식, 그 다음 하나가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 그 다음 하나가 아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 수 있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식 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일반 프로그래밍과 달리 임피던스 불일치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이제 불일치, 매치하지 않는다, 매칭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미스매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미스매치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임피던스 불일치라고 했어요.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전기 제품, 전자 제품, 오디오 같은 데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임피던스라는 용어인데, 오디오에서 여기 이제 오디오에 예를 들어서 뭐 앰프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스피커가 있다, 혹은 뭐 여기에 마이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디오 제품들이 여러 개 제품들이 서로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될 때 서로 일단 전압이 같고 전류가 같아야 서로 연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압이 같고 커런트, 전류가 같다 하더라도 이게 소리가 잘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요 같은 전격 전압, 같은 전격 전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요 임피던스가 안 맞으면 전압과 전류가 같으니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연결은 되나 좀 짝이 잘 안 맞아서 잡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맞아야 소리가 깨끗하게 잘 나온다 라고,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가 잘 맞냐 못 맞느냐 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오디오라든가 이런 전기 제품에 사용하던 용어인데, 이걸 이제 살짝 가지고 와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문장 기능이 있고 일반 프로그래밍 문장 기능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이 두 종류의 언어들이 짝이 잘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임피던스 불일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짝이 잘 안 맞냐면 일반 프로그래밍 문장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절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레코드 에더 타임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에 한 레코드씩, 한 번에 데이터 하나씩 처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절차적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여러 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처리 절차를 반복문을 통해서 막 반복을 돌려 가지고 여러 개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SQL문 사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문장은 테이블에 대해서 SQL문을 실행을 해가지고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로부터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결과 테이블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이블, 즉 릴레이션, 집합이죠. 집합을 대상으로 집합을 입력으로 실행을 해서 결과를 새로운 테이블, 새로운 릴레이션, 새로운 테이블, 즉 집합을 결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SQL 문의 셀렉트 문장 하나의 문장은 인풋이 집합이고 결과가 집합입니다. 이것을 집합 오리엔티드 된 집합 방식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장 하나가 결과가 집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집합으로 넘어오면 그 집합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프로그래밍 문장은 하나씩 처리하는 문장인데 이 결과 집합을 받아서 처리하는 데하고 서로 짝이 안 맞죠. 이런 현상을 임피던스 미스매치, 임피던스 불일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 불일치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앞에 세 가지 방식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결과가 집합으로 넘어오고 그걸 받아서 처리해주는 프로시저를 부분,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는 하나씩 처리해야 되고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서로 간에 성격이 안 맞는 두 종류의 문장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의 어려운 점이죠. 이런 현상을 임피던스 불일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임피던스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커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베이디드 방식이냐, 뭐 자바에서 사용하느냐, 그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이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 달라도 그 기본적인 개념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커서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은 제일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이 커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컴퓨터에서 화면에 명령을 타이핑할 때 그 타이핑해야 될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위치 입력할 위치입니다 라고 해서 깜빡깜빡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걸 이제 커서라고 부르죠. 그 용어하고 같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커서라고 얘기할 때는 그 명령이 입력돼야 될 위치를 나타내는 커서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커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명령문이 이 명령문 실행 결과가 집합으로 나오잖아요.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결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하나씩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 결과 집합에서부터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커서입니다. 그래서 이 커서는 명령문 결과 집합에 대한 포인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하나 가지고 오고 포인트를 옮겨서 다음 하나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 하나씩 가져가도록 해주는 기능이 커서입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 불일치 때문에 결과가 집합으로 들어오면 그 집합에서 하나씩 가져가도록 해주는 기능, 이게 커서입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 집합의 포인터고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하나씩 가져가도록 해주는 기능, 이게 커서입니다. 이 커서라고 하는 용어를 꼭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인터뷰할 때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커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그 사람이 커서는 컴퓨터 화면에서 명령을 입력해야 될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커서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커서는 데이터베이스 명령문의 결과 집합에 대한 포인터로서 결과 레코드를 하나씩 가져오는 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커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호스트 변수라고 하는 건데, 이 호스트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방식, 인베이디드 방식에서 부르는 용어라서 제가 이 호스트라는 말을 괄호를 좀 쳐놨습니다. 일반 프로그래밍 문장하고 데이터베이스 문장하고가 서로 다른 문장이니까 이 일반 프로그래밍에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문장에다가 전달을 해서 얘가 그 문장 작성에 사용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문장에서 실행한 결과를 호스트 프로그램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양쪽의 문장들이 서로 값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양쪽의 값을 주고받을 때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주고받습니다. 변수의 데이터를 채워서 그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문장에서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문장의 실행 결과를 변수에 담아서 주면 일반 프로그래밍 문장에서 그 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문장과 일반 프로그래밍 문장이 서로 대화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변수죠. 일반 프로그래밍 문장에서 값을 변수에 담아서 그 변수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문장에서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문장 결과가 변수에 결과를 담아서 주면 일반 프로그램 문장에서 그 변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 프로그램 문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이것을 이제 인베디드 방식에서 호스트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 호스트는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호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변수인데, 이 호스트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모든 변수를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 변수라고 지정된 그 변수를 데이터베이스 명령문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호스트 변수를 별도로 선언해 두면 데이터베이스 문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문장에서 그 호스트 변수에 담아 놓은 결과를 일반 프로그램 문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언어가 서로 값을 주고받기 위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변수, 이것이 호스트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변수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언어가 값을 주고받고 대화하는데 사용하는 중간 메커니즘이고요. 이 변수가 값을 하나씩 저장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결과가 집합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집합으로 나올 때는 커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포인터를 둔 다음에 이 커스에서 하나씩 변수에다가 값을 담아오면 되기 때문에, 이 커서라고 하는 것이 임피던스 불일치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고, 서로 다른 두 언어 사이에 값을 주고받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호스트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세 가지 프로그래밍 방식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간단한 순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DBMS를 사용을 해서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DBMS의 SQL문,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입력해서 실행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DBMS를 실행시킨 다음에 이 DBMS에 사용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로그인을 한 뒤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일단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문장들을 이제 SQL 문장들을 막 보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다 사용하면 이 시스템을 이제 종료하게 되는 거죠. 대화식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안에서 자동으로 로그인을 해줘야 되겠죠. 프로그램 안에서 로그인을 해줘야 되겠죠.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문장들을 막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사용을 하게 되면 로그아웃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요 문장 외에 실행하기 전에 먼저 로그인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막 사용을 하다가 로그인을 다 하면 끝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은 순서가 여기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클라이언트라고 부른 것은 데이터베이스 DBMS가 뒤에 서버로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그인 하는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는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하거나 혹은 갱신을 하거나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와 같은 문장을 막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막 실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실행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다 라고 그러면 로그아웃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종료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순서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까 세 가지 방식, 인베이디드 방식,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 새로운 언어 방식, 이 방식에 따라서 문장이라든가 그 문장의 그 신텍스, 구문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의 구성, 순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의 어떤 개념, 세 가지 프로그램 방식,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에서 임피던스 불일치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